챗GPT와 답변 대결을 붙어보기로 했습니다. 답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올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해. 올해가 가기 전에 무언가를 하고 싶어. 이런 나에게 좋은 점 해줘. 챗GPT와 저는 답변을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결과물은 누가 더 좋았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판단해보세요. 요즘 챗GPT 4.0을 실험 삼아 쓰고 있었는데요. 실력이 상당하더군요. 주제와 상황을 던져주면 단 몇 초 만에 감성 가득 담긴 에세이를 써주고 유튜브 형식에 맞춰달라고 하며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할지, 나레이션은 어떻게 할지 대본을 써줍니다. 고민이 있다고 하면 따뜻하게 상담을 해주는가 하며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멋지게 요약해서 제시해줍니다. 7년간 북튜버로 활동하면서 지식을 잘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챗GPT가 나온 지금 제가 이 일을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챗GPT에게 제 일자리는 무사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직접 느끼기 위해 챗GPT와 대결을 붙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대결 주제부터 정해야 했습니다. 챗GPT한테 던지는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좋은 답변이 나오더군요. 성격과 상황을 담아서 질문을 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나는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야. 올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불안해. 아무런 성장을 하지 못한 것 같아. 올해가 가기 전에 무언가를 하고 싶어. 나에게 조언을 좀 해줘. 바로 결과물부터 보여드릴게요. 답변 1과 답변 2가 있습니다. 어떤 게 챗GPT가 쓴 것이고 어떤 게 제가 쓴 것인지 다 듣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답변 1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1.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명의 사람, 한 권의 책을 만나보세요. 관계야말로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자 행복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80년간 하버드가 추적한 인간 발달 연구의 결론입니다. 80년 전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재학생 268명과 보스턴 최빈곤층 45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건강, 재산, 지위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인간의 삶을 들여다본 가장 길고 중요한 연구였는데요. 연구 결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결정한 건 재산도, 지위도,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깊은 관계가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주변과의 관계가 부족한 사람은 덜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중년기의 건강이 빨리 악화되고 뇌 기능이 일찍 저하되었습니다. 관계의 수보다는 질이 중요했습니다. 서로 지지해주고 따뜻하게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는 관계가 중요하죠. 성장은 커리어, 지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도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명과의 관계를 깊게 쌓아나가 보세요.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연락처를 둘러보세요. 가까웠는데 조금 멀어진 사람에게 연락해보세요. 배우자나 연인이 있다면 더 마음을 나누면서 가까워져 보세요. 주변에 관계가 없다면 모임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을 10년 뒤에, 20년 뒤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건 오늘 쌓아가는 관계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 권의 책을 읽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사놓고 안 읽은 책이 있다면, 읽고 싶었는데 지나친 책이 있다면 그 책을 읽어보는 것 어떨까요? 책에서 배운 지혜를 올해 안에 적용해보는 겁니다. 당신이 성취지향적인 사람이라면 항상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올해를 천천히 돌아보면 꽤 많은 것을 했는데도 초조함을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초조한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싶었던 책이 없었다면 이 책을 읽어보는 것 어떨까요? 브레네 브라운의 나는 불완전한 나를 사랑한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감을 증명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성취하고 완벽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매달립니다. 하지만 자기 가치감은 성취, 완벽, 인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기 가치감에는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만들죠. 몸무게를 10kg 줄인다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전혀 힘들이지 않고 이 일을 다 해낸다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당신은 어떤 전제 조건을 갖고 있나요? 그 전제 조건 없이도 자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고 있나요? 성취 동기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 동기가 당신에게 자책, 결핍감만 주고 있다면 잘못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비난의 소리가 내면에서 들려온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자신에게 친절하게 굴어 누구누구야. 이거 별일 아니야. 한 명의 사람, 한 권의 책만으로 올해가 풍부해질 겁니다. 답변 2. 인생은 항상 박수 받으며 인정받는 큰 순간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취와 성취 사이의 조용한 공간에서 조용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는 책에서, 낯선 사람에게 보여주는 친절에서, 힘든 순간에 나오는 인내에서, 시련에 맞서 보여준 회복력에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먼저 진정한 성취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기를 써보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일기장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를 축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세요. 나에게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킨 책이나 음악을 기록하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대신 이해해보려고 노력한 순간을 기록해보는 겁니다. 새로운 깨달음, 나의 감정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일기를 쓰다 보면 올해가 성취 없는 해가 아니라 겉으로는 크지 않지만 작은 성장의 순간들로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 그것만으로 우리는 성장한 겁니다. 인생은 성공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회복력, 생각의 조용한 깊이, 우리 여정의 진정성에 있으니까요. 그래도 무언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 작은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엄청난 결과는 하나의 중대한 행동이 아니라 미세한 습관과 결정들의 축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했어요. 당신의 한 해가 주요한 성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앞으로의 큰 성장을 위한 토대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남은 몇 주 동안 당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필요는 없어요. 대신 작은 습관이나 루틴부터 시작해 볼 수 있어요. 매일 아침 15분간 명상을 하는 것, 매일 밤 10페이지씩 책을 읽는 것일 수 있죠. 이러한 작은 변화는 처음에는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점점 영향력이 복리로 증가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분 명상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한 달이면 몇 시간의 명상이 됩니다. 내 마음의 명료성, 집중력에 있어 큰 변화를 만들어주죠. 평소에는 절대 읽지 않는 장르나 주제의 책을 읽어보세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소설이든 복잡한 주제를 풀어내는 어려운 논픽션 책이든 깊이 빠져보세요. 책을 읽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아요. 여백에 낙서도 하고 마음속으로 저자와 토론도 하면서 낯선 것들이 당신 마음속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하게 하는 겁니다. 사회적 영향력에 관심이 있다면 모임을 시작해 볼 수 있어요. 내 관심 분야에서 전문가를 모은 뒤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고 내가 강사가 되어 초보자를 위한 워크숍 시리즈를 만들 수 있죠. 이런 활동을 통해 남을 도와줄 수 있지만 진행하는 여러분에게도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 2023년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은 텅 빈 캔버스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의 색채와 질감으로 채워진 그림을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게 챗 GPT가 쓴 건지 느낌이 오나요? 답변 1이 제가 쓴 대본이고 답변 2가 챗 GPT 4.0이 쓴 대본입니다. 결과가 꽤 놀랍지 않나요? 먼저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실 챗 GPT의 대본을 만들 때 인간인 저의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의 답변만 그대로 번역했었으면 퀄리티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별 내용이 없는 문단이 있는가 하면 독자성이 없는 답변이 나올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질문을 조금씩 바꿔서 5개의 답변을 만들었습니다. 퀄리티가 떨어졌던 2개를 버리고 나머지 3개를 하나의 대본으로 합쳤습니다. 이때 걸린 시간이 1시간이었습니다. 흐름이 자연스럽게 내용을 합치고 뻔한 문단은 삭제하고 문장을 다듬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즉, 이번 대결은 인간 대 기계라기보다는 순수 인간 대 기계를 활용하는 인간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업 시간은
5시간 대 1시간이었고요. 저는 챗 GPT 대본을 완성한 후에 생각보다 퀄리티 있는 대본이 완성되어서 놀랐습니다. 특히 도입부 내용이 너무 좋아서 감탄했었는데요. 그런데 도입부에 있는 내용은 기존의 다른 답변에서 중간쯤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좋다고 판단해서 3개의 답변을 합칠 때 도입부에 배치한 것이었죠. 제 GPT가 내놓은 각각의 답변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 답변을 만든 다음에 좋은 것을 뽑아서 합치는 편집 능력이었습니다. 핵심 흐름을 잡은 다음 각각의 답변에서 좋은 것을 배치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개입이 필요했죠.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건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였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질문을 던져야 답변에 가치가 생기기 때문이죠. 기획 능력과 편집 능력, 이 2가지 능력을 갖추고 나서 챗 GPT를 활용한다면 깊이 있는 결과물을 빠르게 얻을 수 있겠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챗 GPT는 나에게 위협이라기보다 가능성이다. 잘 활용한다면 깊이를 더하면서 작업 시간을 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아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저와 챗 GPT에게 대결을 붙이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지한 것, 이상한 것, 재밌는 것 다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대결을 붙어보겠습니다. 채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